1971년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직대도 없었고 국회 보고서에도 없었으며 언론에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에는 분명 사람들이 있었고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가 아니라 국가조사기록과 사법문서로 확인되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196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이른바 1.20일 사태, 당시 서울 한복판까지 무장공비가 침투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줍니다. 정부와 군 내부에서는 기존의 방어 중심 안보 전략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 시기 군 수뇌부 내부에서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은 보복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오가게 됩니다. 당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특수임무 구상이 극비리에 추진됩니다. 국회 보고도 공식 작전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극소수만 공유하는 비공식 결정이었고 그 결과 정규 편제에 속하지 않는 특수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이 훗날 684부대로 불리게 됩니다. 684부대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명칭도 없었고 정규 부대 번호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원 모집 방식 역시 일반적인 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방부 과거 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원 다수는 전과자, 무직자, 사회적 기반이 약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제시된 조건은 임무 성공 시 과거 기록 말소, 신분 보장, 사회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어떤 공식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684부대 대원들은 군인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훈련 장소는 인천 앞바다의 외딴 섬 실미도였습니다. 섬 전체는 군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민간인의 접근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훈련 강도는 일반 특수부대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식량은 제한되었고 휴식은 거의 없었으며 지속적인 체력 소모 훈련과 강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조사와 이후 언론 탐사 보도를 통해 훈련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식 문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조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북한 내부에서는 남한이 특수공작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미 공유되고 있던 것으로 연구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실미도나 684부대라는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식 매체나 선전 자료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1971년 당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논평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 작전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971년으로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긴장 속에서도 일시적인 완화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위험한 작전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졌고 사실상 폐기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684부대에 대한 공식적인 해체 조치나 전역 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대원들은 실미도에 그대로 남겨진 채 훈련만 계속하게 됩니다. 이 시기 대원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임무는 사라졌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외부와 단절된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다는 점, 이러한 상황은 이후 생존자 진술과 조사 기록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684부대 대원들은 훈련 교관들을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관 일부가 사망합니다. 대원들은 섬을 벗어나기 위해 어선을 이용해 탈출합니다. 이후 민간 버스를 탈취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점부터 국가는 이들을 자신들의 부대가 아닌 무장 위협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서울 진입 직전 군 병력이 투입됩니다. 총격과 수류탄 사용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대원들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이 과정의 세부적인 교전 내용과 정확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도 상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생존자는 4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외부 공개는 제한되었습니다. 판결은 사형, 형은 1972년 집행된 것으로 사법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유가족에게는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국가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침묵했고 북한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당시 남북 관계 흐름상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미도 사건은 남과 북 모두에서 조용히 덮인 사건이 됩니다. 실미도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국방부 조사와 언론 탐사 보도를 통해 사건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그제서야 국가는 이 사건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실미도 사건은 북한과의 전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담도 아닙니다. 국가가 필요에 의해 만들고 필요 없어졌을 때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